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거래 절벽의 일시적 2주택 사면 초과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기존에 이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집을 매수하고 나서 반드시 1년 뒤에 뭐 2년이나 3년 뒤에가 될 수도 있죠. 다른 집을 매수를 하고, 이 집을 이제 팔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요거 집을 파는 거를 이제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3년 이내에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고 전입을 해야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2019년 12월 17일부터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후 전입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다만 신규 주택을 이제 대출을 받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매도 후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새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이고 또 6개월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빠듯하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거고요. 다주택자 할 돈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이죠.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1주택자로 있다가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결심하고 소위 갈아타기를 위해 올해 3월 주택을 매입한 후 이사를 한 상태다. 3월 주택을 매입한 후 이사를 한 상태다. 벌써 이사를 들어가기는 하셨네요. 잔금까지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매물로 내놓는 한편, 잔금까지는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서는 이제 대출을 안 받으신 거네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매물로 내놓은 한편, 6월에는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기도 했다. 6월에는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기도 했다. 6월달에 중도금을 냈다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은 3월달에 이사를 들어갔고 6월달에 중도금을 냈고 그러면은 뭐 계약금만 내고 입주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공실이거나 아니면은 뭐 신축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기존에 살던 집이 전혀 팔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말까지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잔금 지급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A씨는 매도가도 1억 원, 1억 원 이상 낮추고 중개업소 수십 곳을 발이 닳도록 찾아가 봤고 심지어 수십만 원짜리 집 잘 파는 방법 상담도 받아봤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지금 이제 손님이 뜸한 상태이기는 하죠. A씨처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 탓이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제 생각으로는 내년 6월 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긴 합니다. 매수세가 줄면서 재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10월 중순까지 4만 건을 밑돌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4만 6천 건에 달했다. 서울 지역 공인 관계자들은 매물이 늘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나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중과라는 날벼락을 맞은 상태다. 이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으로 11억까지죠. 11억까지인데 공시가격으로. 근데 이제 이게 2주택자는 6억이죠. 공시가격 6억이요. 6억이 이제 초과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거기에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율도 중과되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중과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기존 주택에다가 새로 매수한 주택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공시가격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이요. 공시가격이 6억이 넘는다는 거네요. 공시가격이 6억이 넘으면은 적어도 이제 한 10억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뭐 5억, 5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1년이죠. 대출이 회수되고 3년 동안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마저 처하게 됐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처분 전입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더 줄어든 탓이다. 1년인데 이 6개월로 줄어든 것은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새로 매수한 집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 집을 6개월 이내 여기를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전입은 한 상태네요. 전입은 한 상태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잔금은 기존 집을 매도 후에 잔금을 받아서 여기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존 집이 이제 팔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한다면 6개월 이내죠. 그래서 여기 6개월이 들어간 거죠. 이미 각종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서도 집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하지만 귀를 닫은 정부는 연일 집값 고점이 꺾였다고 자평하며 하락 안정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내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내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내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 부족 현상. 요거는 이제 적어도 2026년까지는 간다는 거죠. 2026년까지 그렇게 크게 나올 물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2026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8월 달부터 나오니까 계약은 적어도 6월 달부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그 기미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 이전에도 이제 계약하긴 하는데 통상 이제 2개월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로 인해 선의 피해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집을 팔라며 각종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예. 지금 뭐 정책의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기존 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을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신규 주택을 매수를 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순리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먼저 매수를 하고 요 주택을 이제 팔려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없애려고 한 건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는 이게 이제 3년이었거든요. 일시적 주택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년으로 줄어들었고 또 이거를 대출을 받는다라면은 6개월로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할 여유가 많지가 않지요. 이걸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면은 좋은데 이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오래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잘못하면 몇 억 나올 수도 있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리적으로 이제 한다면은 기존 주택을 매도 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요거 이제 순리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를 먼저 매수하고 나서 이거를 매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역행이거든요. 역행. 이게 잘 매도가 되면은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이 와버리면은 매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엄청 저렴하게 매도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잘 안 팔렸을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진짜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 집은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가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이제 보러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놓치기가 아까우니까 이거 매매 계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을 팔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행으로 하실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오늘 이제 알아본 내용은 거래 절벽의 일시적 2주택자 사면 초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 평화부동산에서 올리는 물건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